앞에 전문가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주눅이 들었는데 그래도 개의치 않고 하겠습니다. 급하게 좀 준비했기 때문에 또 시간도 짧기 때문에 양은 그리 많지 않는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뭐 사회적 경쟁이란 말을 이게 구분 짓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누구나 사회적 경쟁이 돼야죠. 사실은 다 사회인들이니까. 그리고 또는 사회 혁신가들의 돈 만들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소개는 이따 다시 한번 하겠지만 지구방위대를 만들었고 축제은행 준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고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뉴스에 많이 떠올랐고 논쟁이 되었지만 쿠팡이 뭐 미국 회사이냐 한국 회사이냐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래 대박 날 수도 있다. 대박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이면에는 쿠팡 노동자가 죽었다. 아주 거칠게 말하면 돈이 어떻게 벌 수 있지 않겠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흑인 노예들 불어가지고 막대한 이익 올리면 그것도 합당한 논리가 되는 거죠. 전 지금의 쿠팡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한진택배, 뭐 CJ 대한통운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죽음을 어떤 볼모로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제 뭐 아까 축제감독 소개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축제가 멈췄죠. 한 1년 반, 뭐 대지열병까지 포함하면 2년 동안 백수생활이었는데 그 2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독했다. 이제 축제도 인류의 구성 중에 가장 좋은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느 후배 녀석이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한 6년 전에 15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15억 됐다. 그래서 책도 써요. 근데 난 그게 자랑스럽게 보이진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트코인 하도 말 나오길래 공부를 해보니까 원래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또 다른 어떤 동기부여의 한 기술적인 축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만나보는 비트코인은 그냥 투기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뭐 어떤 이런 부분도 나중에 토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기본이 없는 나라면 이런 게 유행일까, 인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코로나19랑 이런 것을 맞물려서 굉장히 히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진화, 앞으로 뭐 로버트, AI, 기타 뭐 엄청난 기술의 진화, 뭐 엄청난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 진화된 기술의 혜택을 못 받는 수많은 민중들이나 대중들은 경제적인 수입은 없을 것 같다. 뭐 굉장히 이어지는 고민들이고 거기에 또 맞물려 가지고 기후 위기는 직면돼 있다. 근데 기후 위기도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모든 문제가 좀 고민들이에요. 저를 또 소개해 드리면 일단은 축제 감독을 20년 살았고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구가 위기이다 보니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냐. 예를 들면 군사 조직인 육사, 소방 조직인 소방학교, 지금은 기후위기니까 지구방위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구방위대를 좀 아주 대중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녹색운동 진영이나 많은 환경단체들이 약간 소수자 그룹의 느낌이 강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대중적인 마케팅, 대중적인 컨텐츠로 지구방위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은행은 축제감독과 연결돼요. 저도 2년 동안 힘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꿈도 끼도 많고 컨텐츠도 많은 애들이 하나같이 없는 거, 돈. 그래서 문제가 있다. 나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지없이 실력이 없는 어떤 시간을 보냈다. 뭐 기재부나 질병관리청은 나름대로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뭐 돈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문제를 알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형편없는 조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마음도 잡지도 못하고 예술가들한테 경제적 이로도 못하고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활동 조직 형태는 이렇게 크게 보면 비영리, 뭐 중간 형태, 영리 조직이 있겠죠. 그래서 영리 조직은 너무나 많고 여기서 대박을 꿈꾸는 수많은 기업가, 예비 창업가들이 있는 거고 비영리 조직에 수많은 또 오랜 역사가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들, 그래서 중간 형태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또 뭐 소셜 벤처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회적 금융도 정리해 보면 협의의 의미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에 보증이나 융자나 투자하는 것이고 강의적으로는 비영리 단체한테 보조금이나 지원금도 줄 수 있는 굳이 해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금융이 포함한 건데 일단은 뭐 보증이 협의로 말씀드리면 보증의 형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신용보증기금, 뭐 기술보증기금이 있고 융자는 돈을 빌려주는 거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뭐 대출해주고, 투자, 뭐 한국성장금융이나 벤처투자에서 이렇게 현장에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금융의 2020년 기준으로는 공공부문에서 투자한 자금 총 공금액은 4,300억 원, 은행권이 한 8,500원.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뭐 개별적인 단위로 말할 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너무너무 한국 경제의 규모에 비하자면 너무너무 적다. 너무너무 적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문제점과 해결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사회적 경제 조직 자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뭐 4,000개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있고 협동조합이 12,000개가 있는데 뭐 한국의 회사의 숫자로 비례해서 판단해 보면 엄청나게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있겠죠.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질문 나올지도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교육 자체가 돈 버는 것이 좋아. 돈을 벌어야겠지. 아니면 관공서. 그냥 대표적으로 하면 공무원 하면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메시지도 사회적인 의미도 창출하면서 경제적인 가치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키우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형편없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또 하나는 그렇게 교육 문제를 너무 책임 전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중에서 성공한 기업은 있는지. 그래서 저한테도 책임감이 오는 거죠. 저도 이제 많은 시도를 했지만 이렇게 지구방위대나 축제은행이 성공을 해야지 따라오는 모델이 되지 않겠냐.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이 확대돼야겠죠. 아까 우리 정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금융의 시작, 은행의 시작이 뭐였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기본대출도 맞는 논리였는데 아무튼 한국의 전체 금융이 몇 천조일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 금융이 부동산 자본이나 주식 자본이나 이런 것에만 흘러가지 말고 건강한 미래, 건강한 인류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도 금융시장을 확대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것도 또 먼 이야기 같은데 일단 올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서울시장 선거가 곧 코앞이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자체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직면한 게 찬스다. 이게 정말 악몽이 될지 찬스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때 정치인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과 3,000명의 보좌관들이나 정부의 그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사회적 경제가 얼마나 이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상태적인 인식이 좀 부족한다는 쪽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금고혁신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을 장악을 하든지 개편을 시키든지 오죽했으면 LH 같은 공사들도 하나의 자본 금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썩은 걸 보세요. 자, 마지막은 그런 이유가 뭘까? 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기재부 장관과 뭐 수많은 정치인들의 논란도 보면서 알겠지만은 정부 재정 500조를 다루고 있는 정부 재정 책임자부터가 저는 이러한 인식이 좀 부재하다,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정부 재정 기재부 장관 뭐 기재부 출신들이 다시 한국 금융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 뭐 위원회입니까? 계속 한국 뭐 은행이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카르텔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인식과 액션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사회적 경제 금융이 좀 여지없이 부족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무엄기 기자님의 인식이 깨지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기본 대출도 국민을 못 믿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논리랑 비슷한 것처럼 우리가 그 문화예술, 크게 보면 문화예술 산업이라 보면은 그 성과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음악계, BTS, 그리고 영화계, 기생충.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오랫동안 그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그 한국인들만의 컨텐츠 생산력은 둘째 치더라도 기업이든 국가든 한국 영화를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한국 음악 시장을 부흥시키려 노력했다. 근데 그런 영화와 음악의 2차 산업 밑에는 순수예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문학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쪽 분야를 문화 강국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 문화 강국이라는 게. 그러면 근데 그것 또한 투자의 논리로 말한다면 10,000명한테 예술가 기본소득 줬다 칩시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생계 걱정 없다 칩시다. 그 중에 한 명이 성공해도 한국의 부를 1% 늘릴 거예요. 저는 그런 데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죠. 네. 물론 그 예술가를 지망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국가가 또 저 사람 예술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내부적인 어떤 그 논리는 생길 거예요. 룰은. 그렇게 좀 믿고 있습니다.